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시장 정리부터 또 주목해볼 만한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막바지 전문가님의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목요일에 주식닥터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QR코드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검색식 받아보셔서 또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방송 시간 동안 QR코드 스캔을 하셔서 입장하시거나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요일의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닥터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장 시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크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에 가자시티 병원 폭발과 함께 지정학적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가 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국제 금리도 다시 한번 상승을 했고 국제유가도 다시 한번 강세 보이면서 시장의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함께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는 거의 2%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3% 넘게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784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 특히 2차전지, 반도체, 대형주들도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상승한 섹터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또 네옴시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에 따라서 이 정상에 대한 기대감이 돋보였고요. 관련주들 히림부터 한미글로벌, 도화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장중에도 변동성은 있긴 했지만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일단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도 큰 폭의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면서 사실 좀 아쉬운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낙폭도 좀 많이 나왔고요. 어제 미 장에서 먼저 하락세를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하락할 거라는 이런 우려가 나타나긴 했지만 생각보다 조금 더 밀린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물론 장 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던 이런 흐름이었었습니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3분기 실적이 매출은 좀 늘었지만 순이익이 전반적으로 44%나 감소를 하면서 악재로서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끌어내린 이런 흐름들 그로 인해서
그러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좀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도 이제 악영향을 좀 끼쳤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중동발 관련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 단계가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증시들이 더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베이북이 좀 공개가 되면서 이 일부 연준 위원들이 이제 방향성이 좀 나뉘는 이런 흐름들도 좀 나타났지만 금리 동결이 조금 이제 강조되는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금리가 좀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제 재정 위기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와중에 금리 이제 인상에 대한 이런 목소리가 다소 둔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거지만 예전처럼 1%대, 2%대의 금리까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증시들이 좀 다소 아쉬운 이런 모습들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외에서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났는데 오늘 미 증시에서 넷플릭스 관련해서 또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좀 이제 변동성에 대한 이런 흐름들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미국 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타날 예정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LG 관련주들 그리고 뭐 삼성,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실적 발표 체크하면서 증시에 임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연달아 이어질 예정인데 무엇보다 실적 좀 주목해 봐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지만 넷플릭스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밤에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관련 이슈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저희가 해결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또 중요한 뉴스 흐름들 체크해 보실 수 있고 또 전문가님이 선물도 준비하고 계신데요. 바로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입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돋보였던 핵심 이슈나 업종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계속해서 좀 시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런 전쟁 이슈들 그리고 또 실적이 유일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어닝 쇼크를 발표를 하면서 좀 시장에 흔들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좀 언제쯤 안정을 좀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도 겪어봤다시피 증시들이 일부 또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또 상승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갈지 그 부분을 예측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이런 환경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만 따져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회복세라든지 이런 분위기는 점칠 수 있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까지도 지금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악재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회복이 점차 느려지고 그리고 금리도 계속 조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침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장기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보통은 이제 연말 이 대주주들 이 양도세 회피 물량들도 또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이제
얼마만큼 연말까지 끌고 가느냐, 어느 정도 이제 매물로 추리가 될 거냐, 이 부분도 좀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국내 증시를 이제 지탱해 줄 수 있는 혹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이 섹터의 흐름들이 긍정적인 모습들이 계속 좀 나타나야 되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이번 달 31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전에 우리가 시장 예측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봤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좀 나은 이런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발표를 조금 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섹터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겪어봤지만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야지만 바이오도 올라오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섹터들이 같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충분히 살아 올라와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제 올 연말만 좀 지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아무래도 이거를 우리가 왜 점칠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낸드 가격이라든지 이런 디램 가격들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산업들이 계속 성장함으로써 이 수요가 이제 증가되다 보니까 가격은 점점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이런 회복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증시는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한 두 달 정도, 이 정도까지는 이제 금리에 대한 올해 안으로 연준이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발표도 했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11월 FOMC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올해까지 이런 연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쯤이 될지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보셔야겠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주도주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으니까요. 현재 시장을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요소들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테슬라와 2차 전지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원래도 이번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더 안 좋게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가 또 올해 또 내년 앞으로 1년 동안의 전망을 또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워낙에 최근에 흔들림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악재가 겹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관련주들 전망을 봐야 될까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큰 폭의 하락이라든지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지 않고 200 중반대 가격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에서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5%가량, 약 5%입니다. 5%는 되지 않았지만 이 정도 하락됐다고 해서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데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은 늘었습니다. 매출은 이제 소폭 좀 감소를 했는데 이익이 좀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쇼크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증시들이 조금 아쉬운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기술주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금리의 방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뭐 애플이나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시장의 흐름들을 좀 점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어제 빠지긴 했지만 상당히 좀 견주한 편입니다. 물론 뭐 시장에서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동안 이제 상승 흐름들이 계속 나왔을 때는 차량 가격들을 계속 상승시키는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마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 인하를 통해 가지고 수익률이 좀 감소한 흐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소 아쉽지만 그 외에 하고 있는 이런 다른 사업들,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이런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호조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선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이런 상황이라고 매출은 그래도 증가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4분기나 내년에는 우리가 이 테슬라에 대한 흐름으로서 2차 전지를 좀 점칠 수 있을까라고 본다고 하면
하면 연말 안으로 또 이제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휴머로이드 사업이라든지 도조 컴퓨터를 통한 뭐 AI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잔존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테슬라는 올라올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좀 더 본다면 리튬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서 네. 이제 이 양극재에 대한 흐름들, 전기차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배터리 셀 3사에 대한 부진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선에서 계속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0만 원 선이 깨진다거나 하향 돌파 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리튬 가격이 며칠 전부터 이제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동절기를 대비를 해서 리튬 감산에 좀 들어가면서 가격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반등이 나타난 이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향후의 흐름들은 이제 얼추 이제 고점 대비했었을 때 뭐 반토막 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에코프로의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면서 대응해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모아가는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 단기적으로도 하락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국내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80만 원대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관련 또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기관의 수급과 관련된 이슈를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에 80조 원의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어느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냐면 중국 소비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민연금을 따라서 중국 소비주를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연금이 투자했다고 해서 다 전반적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조금 본다고 하면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죠. 그런 이후에 지금 다 반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점 인식으로 많이 조금 돌아선 이런 흐름인 거고 사실 아시겠지만 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많은 섹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한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또 이제 투자를 매매를 해야 되는지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화장품, 뭐 카지노, 면세점 유통 이런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도 경기 침체에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의 패턴들이 좀 바뀌면서 이제 국내에 이제 관광객들이 유입이 그렇게 많지 생각보다 예측치보다는 좀 적었던 이런 흐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약세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연금이 투자한 종목 중에서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봐야 될 건데요. 사실 연금이 투자한 종목들 중에서도 뭐 카지노주라든지 유통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락을 한 반면 그 중에서도 화장품주 중에서도 전통적인 화장품주 말고요. 네. 뭐 예를 들면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프시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제외한 OEM이나 이제 그리고 ODM이나 이런 화장품들이 굉장히 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계속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글 우드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잉글 우드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통적인 화장품주들보다는 OEM이나 ODM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데요. 이 인글 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굉장히 미국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미친화적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 분기,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매출 비중이 94.7%가 미국 쪽에 비중이 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나 국내 증시나 중국 쪽의 이제 영향보단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긍정적인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글 우드랩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게 이유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보시면 이제 작년에 이 영업이익이 99억이 났는데 이제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를 260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배가 되는 이런 긍정적인 영업이익도 앞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에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화장품주들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장주, 대형주들보다는 이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소형주, OEM 관련주들의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인글 우드랩에 대한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역시나 올해 실적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실적 모멘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업종과 이슈에 대해 자세하게 점검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방송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민들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참여 더 빠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42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코콤이고요. 4,985원에 비중 15%. 주식 투자 참 어렵네요. 향후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콤 오늘 6%가량 하락세가 나오면서 4,510원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한번 굉장히 급등세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코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CCTV를 판매하는 그리고 홈 서비스를 또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이 CCTV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무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대한 이런 실적은 긍정적일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을 하다가 이제 매물이 좀 출회가 되긴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드론, 안티 드론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도 이제 미국의 캠프에 이제 이 드론을 통한 피습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드론 관련주들이 슈팅이 좀 나오고 그랬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한 번 더 이제 슈팅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 방산주라든지 방산주의 흐름 속에 또 드론 관련주들도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코콤이 대장주는 아니지만 오늘처럼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날 때 5,000원 위에서 이제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거나 아니면 매수가 위에서 현금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미국이 중간에 중재를 하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이 감정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고 장기전으로 좀 간다고 하면 분명 다시 한 번씩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00원 위에서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나올 때 매도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매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또 5천 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손실 보지 않으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490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솔브레인이고요. 매수가가 25만 1,000원에 비중 20%. 계속 들고 있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솔브레인 오늘 종가가 딱 25만 1,000원,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딱 끝이 났습니다. 반도체 소재주이고요. 일단 반도체는 앞으로의 좀 개선될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더 보유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증시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브레인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이고 있어요. 가격이 워낙 좀 고가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시들이 빠질 때 반등에 나서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긍정적인 흐름,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에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불화수소를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이런 CMP 슬러리를 국산화하는데 최근에 성공을 했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HBM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제 그리고 HM 전용 CMP 슬러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증시들이 빠질 때 오히려 반등에 성공하고 증시들이 오르면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브레인 우리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가 25만 1,000원이니까 오늘 다행히 종가에 25만 1,000원이 좀 형성이 됐어요. 다시 한번 상승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는 전 고점까지 뭐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서 들고 가도 충분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아까도 이제 말씀 좀 드렸지만 결국엔 내년에는 반도체 섹터가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몇 달만 보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고점 충분히 넘어갔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전 고점 부근이 일단 28만 원 정도 까지 조금 지켜본 이후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홀딩을 할지 이 여부 판단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손절가는 또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네. 한 22만 5천 원 선 요 라인에서 지지만 된다고 하면 홀딩 하시면서 매매 전략 펼치는 이런 전략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또 정고점 가까이까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보유 의견 살펴보시고 또 손절가 라인까지 함께 전해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을 모든 분들께서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검색식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시장 주도주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을 이제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조금 보면 어떤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3% 넘게 빠졌고 그리고 코스피가 2%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이 와중에서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보이거든요. 이제 장 막판에는 이제 사우디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장 중에는 뭐 드론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듯이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종목들 말고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시장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수월하게, 조금은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검색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검색 설정하는 법도 받아가시면서 이제 장중에 나오는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관련된 뉴스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서 도움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음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33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케어젠, 매수가가 42,900원에 비중 30%,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케어젠 오늘 4% 하락이 나오면서 29,2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가랑 좀 차이가 있으신 편이고요. 올 상반기에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이죠. 그런데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흐름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 자, 케어젠 어떻게 좀 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고점 찍은 이후에 사실 이 바이오주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어떤 종목들도 대부분 좀 하락세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 다만 이 바이오주들이 낙폭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전지도 굉장히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많은 업종에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케어젠 같은 경우도 뭐 화장품 관련돼서 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나면서 이제 5만 원대까지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매수가가 42,900원 선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주들이 한번 이런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횡보하는 시간들이 좀 길어집니다. 일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죠.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급등이 좀 나왔고 그 이후에도 굉장한 하락세가 지금 연이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많은 업종에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단 10%가 됐든 조금이나마 좀 이제 비중은 먼저 줄이고요. 그런 이후에 다른 업종으로 좀 변경하는 이런 흐름들 나타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케어젠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당뇨병이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들도 굉장히 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또 이제 오늘도 약세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업들을 하는 이런 종목들 이제 뭐 루닛이라든지 뭐 뷰노,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꼭 케어젠뿐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장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이런 상황에서는 대비하는 차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4% 넘게 하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측 마시고 네.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나 비중이 많은 상황이니까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그리고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가장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섹터로 변경하자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네. 이 점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보시면 27,000원 선까지 지지 라인은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더 내려올지 여부는 확인이 좀 필요는 하지만 손절 라인은 한 27,000원 라인까지 좀 잡아놓고 좀 보시되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홀딩하면서 다시 시장 반등 나올 때 이제 케어젠도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까지 좀 보시고요. 손절 라인 27,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와 종목 교체 쪽으로 전략 제시되었으니까요. 목표가 제시해드린 35,000원 정도까지 손실 좀 줄이시면서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02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매수가가 148,500원에 비중은 30%.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10만 8,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또 화장품주, OEM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전통적인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3분기 실적도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매수가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시간은 좀 다소 좀 걸릴 거라고 좀 보여져요. 네. 좀 전에도 이제 화장품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대장주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드샵 같은 경우 길거리 많이 나가 보시면 이 중저가 브랜드의 화장품들도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나왔고,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이 화장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느 한 브랜드의 화장품만 고집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LG 생활건강처럼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나가서도 현지에서도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그리고 소비 패턴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처럼 아모레퍼시픽이다, LG 성화건강이다, 거기서 나오는 이런 브랜드만 찾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OEM주 그리고 중국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 쪽, 다른 나라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손절 좀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손절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보여져요. 비중도 좀 많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그러면은 먼저 절반 정도 이제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하는 방법으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죠. 10만 원이 이탈이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0만 원 정도 보시고, 10만 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중장기 홀딩으로 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서 손절 라인만 좀 대응하시면서 이제 홀딩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또 비중을 줄이는 것도 전략도 제시해 드렸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 2호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이고요. 35,500원에 40% 매수가까지 올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AI, 반도체주 거의 뭐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거의 9,000원, 8,000원대 가격대에서 지난 7월 고점이 43,300원까지 또 급등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조정이 이어지면서 오늘 종가가 24,300원입니다. 다시 반등이 가능할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PCB 관련된 이런 흐름들,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흐름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죠. 뭐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도 3분기 실적이 우리가 2분기 실적을 논할 때 3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보다 20-30%가 높아질 예정이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물론 엔비디아가 이제 하락세를 어제도 마이너스가 좀 됐는데,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저가형 AI 칩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정부에서 이제 중국으로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을 금지를 시키면서 낙폭이 좀 세게 나왔는데, 이 시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팔지 않아도 충분히 그만큼 수요를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에게 충분히 팔 수 있다라고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이수페타시스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이런 AI 칩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런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장기 전망은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고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폭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은 사실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3분기에 다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점이 24,300원인데 매수가가 3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3만 원 선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존버가 가능한 이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하락세가 좀 나온 부분들 5%, 6% 하락세가 나왔지만 이수페타시스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좀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들 오늘도 많이 빠졌고요. 2차 전지 빠졌고 바이오 빠졌고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수급이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목표가는 한 3만 원 선으로 먼저 1차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긍정적으로 좀 변하면 그때는 3만 원 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어디까지 빠지냐, 그리고 얼마만큼 홀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목표가 3만 원 선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좀 보시고요. 오늘이 좀 낙폭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2만 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홀딩을 하시면서 지켜보셔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역시나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37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퓨처캠 13,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월부터 많은 또 움직임, 또 강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임상 기대감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입자 치료 관련 이야기도 함께 또 맞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10월 들어서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자, 퓨처캠 전략 세워볼까요? 네, 퓨처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고점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임상에 대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급등이 좀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하락세가 조금 보여진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퓨처캠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고점 대비하면은 약 한 50%, 40% 정도 하락을 했지만 오르기 전의 흐름들을 조금 봤었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낙폭이 좀 커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13,650원이 매수가긴 한데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 13,000원 선에서는 매도가 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에스모에 대한 흐름들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인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혹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많은 흐름들의 대형주들이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뭐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증시들이 많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나마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목표 이제 13,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이제 목표로 좀 설정을 해놓으시고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10,000원 선이 좀 넘어지면 심리적 지지선인 10,000원이 좀 하락세가 좀 나온다고 하면 아쉬운 흐름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절 라인은 10,000원 놓고 이렇게 좀 지켜보시고 목표가 13,000원 선에서 홀딩하시면서 매매 전략 구사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퓨처캠 손절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3,000원 정도의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퓨처캠까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PSK 홀딩스입니다. 네. 사실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증시들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꾸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한 3%, 4% 가깝게 하락세는 나왔지만 그동안 올라간 거에 대한 매물 차익이라 정도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스컴 장비와 그리고 이 리플로어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리플로어 장비가 지금 이제 HBM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판매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이 디스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관통 전극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디스컴 장비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HBM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혹은 또 삼성전자가 이제 캐파들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의 수요가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양쪽 장비 모두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이제 시장 점유율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박스권 상단 전 고점 라인인 3만 원 선까지는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한 3만 3천 원 라인. 실질적으로 시간의 문제지 이제 전 고점을 넘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이 HBM 관련주들의 주가의 상승 흐름 혹은 하락세 이런 여부들이 바뀔 거라고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만 3천 원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2만 5,500원 정도까지는 손절 라인 그리고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인 지지 형성 구간인 2만 5,500원 선까지는 손절 라인 지켜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PSK 홀딩스였고요. 다음 공략주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기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도 좀 발표가 나왔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현대차와 함께 중고차 시장에도 지금 진출한다라고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중고차 시장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 좀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분기별로 실적이 경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 판매량이 조금은 둔화하고 있지만 SUV라든지 하이브리드 카 이런 부분 쪽에서 실적이 호조가 좀 나타나고 있으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아 흐름들을 좀 봐야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도 5.5%나 좀 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하면 중장기 전략으로 충분히 기아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제 전 고점 부근 9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7만 9천 원 선까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대형주가 나왔습니다. 자동차주 기아였고요. 또 중고차 시장 진출 소식도 함께 모멘텀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 목표가 9만 원과 손절가 7만 9천 원까지 오늘은 반도체주 PSK 홀딩스와 기아에 대한 전략 공략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또 주도주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와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